자,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지금 시장이 바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바닥을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다름 아닌 박스권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해당 주식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을 쭉 유지하면서 옆으로 가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회사가 이 긴 시간 동안 해당 가격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라는 것을 검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건요, 코인과 다르게 실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매출을 내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가는 게 주식 회사예요. 자,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떠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텐데 그 가치는 어떻게 검증을 받는 건가?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느 가격에 머물렀는가? 그걸 보면서 해당 회사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규 상장주는 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왜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청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분위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나서 그 분위기와 열풍을 깨고요, 시장에 막상 진입하고 나서 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긴 시간 동안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 3, 4개월로 되는 게 아니고 뭐 1년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 이상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이 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이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하이브 같은 종목도 이때 신규 상장주에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따상이다 뭐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위기가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해당 회사의 가치를 찾아가는 주가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 때 이 회사의 주식에서 가지고 있을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회사의 주식을 던질 사람은 그제서야 이제 던지게 되겠죠. 그런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외인 기관들도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회사의 가격이 시장에서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점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그 가격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현대건설이란 차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뭐 막연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회사가 반등이 나오고 가격을 좀 지켜줬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한 3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긴 시간 동안 하락할 때마다 36,000원에서 반등을 계속적으로 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이 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시키고 쌓아 올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일시적으로 폭락이 좀 심했던 때도 있었죠. 이럴 때는 무엇 때문이었냐? 악재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매도를 나갔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매출이 안 좋아지면서 신저가로 가는 건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 가격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켜봤다가 보니까 36,000원을 다시 곧바로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바닥권은 36,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국산업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어느 가격에서 보통 가격을 오랫동안 지켜줬습니까? 한 여기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회사 경영이 조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탈했다가 시장도 하락했을 거예요. 이탈했다가 다시 오랜 시간 지나서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매출도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심하게 빠졌던 적은 여기 2,050원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10년이 훨씬 넘은 가격대인데 그래도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나름대로 방어해줬던 역사적 가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봤을 때 동국산업 역시도 긴 시간 동안 검증됐던, 나름대로 반등이 나오고 바닥이었던 그 가격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보성파워텍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 다 아는 주식이죠. 이 종목도 크게 올랐다가 쭉 떨어져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리는데 어느 가격 정도에서 흐름을 지켜줬는가? 여기죠. 이때 있었던 이 역사적인 4년 전도 가격을 유지했던 그 가격에서 이제 신저가가 또 나올 때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만 끝낼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해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매출입니다.
자, 가격이라는 건 회사가 그동안 시장에 검증됐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출을 하나 추가하면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 매출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회사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동안의 박스 가격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회사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전망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닥을 알 수 없는 신저가 행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업종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항공업종이라든지 주류업종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수혜받는 종목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매출이 안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좀 해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좀 풀리고 다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한해운을 예시로 한번 보자고 한다면 좀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 차원으로 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바닥인가 여기가 바닥인가. 자, 2009년도 2010년도입니다. 자, 매출 상황을 보자고 하면은 여기서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영업이익 적자를 발생을 시키면서 2010년도부터 적자가 다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저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적자폭이 방어가 되면은 주가도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자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바닥을 알 수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함께 보면서 박스권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매출이 그전과 같이 유지가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영업이익이나 매출폭이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신저가를 형성한다. 그건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매우 좋은 현상인데 아주 반대로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적자로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회사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분석하면 됩니까? 박스권에 있었던 역사적 저점을 분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지지선 분석이나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와조 인사이트 사이트에 세력주 지지선 매매법을 무료로 올렸습니다. 이걸 꼭 배우시고 적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과 더불어서 차트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TS 인베스트먼트를 보자고 하면 2020년도 10월경에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이 단기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를 밟으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밟으면서 이 라인이 지지선이 될 텐데 또는 최종적으로 밑에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출이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해준다는 전제하에 이 1,000원대 가격으로 온다. 그럼 뭡니까? 바닥권이 맞아요. 자, 조금 더 응용해서 보도록 하자고 하면 제가 매출도 같이 이야기했죠. 2020년도 이후로 매출폭이 어때요?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매출폭이 늘어난 상태에서 위로 한 칸 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지선은 이쪽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이 종목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2,100원 정도가 바닥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대로 가려고 하면 2019년도 때의 매출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연매출이 100억 원 정도로 간다면 지금은 200억 정도를 작년의 기준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자고 하면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방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2019년도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 TS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식으로 사업 매출을 발생시키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따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뉴스를 검색해도 나오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셔도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유료로 결제를 해서 리포트를 보기도 해요. 필요한 경우에는요. 자, 분석하기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뭐냐면 이미 상승을 크게 띄우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사실 분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고려 신용정보 차트를 보시면요. 매출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찾아보죠. 아,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걸까? 왜 이렇게 잘 오르는 걸까? 매출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닥을 측정할 수 있냐? 먼저 차트 분석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런 라인에서 움직임이 좋다. 그러니까 이때의 가격 박스를 뚫고 2019년도부터 매출폭이 더 늘어나면서 돌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매출을 유지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5,000원 위로 가격을 안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7,000원 위로 한 번 더 점프를 한 거죠. 언제 점프를 했죠? 2021년도에 점프했네요. 2021년도에 보시면
매출이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2021년도에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의 수준을 유지해준다는 전제하에 이 차트의 바닥을 단기적으로는 7,200원 정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정도의 매출을 유지해준다고 하면 한 5,0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뭐 바닥을 논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근거로 이 회사가 올라간 근거를 보시면 돼요. 지금 매출 받아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가격을 잡아서 분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치면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5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가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우상향으로 쭉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이 왜 오르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재료 때문에 그냥 세력들이 재료만 가지고 쭉 올린다? 그 주식은 바닥이요. 이전에 5년 동안 박스했던 거기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보성파워텍이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도 없는데 올라가면 거기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고려신용정보처럼 매출을 기반해서 쭉 올라가게 된다. 그럼 매출 가격을 분석하면서 차트와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이 종목을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박스권 종목만 사셔도 매수할 건 많아요. 괜히 한 종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바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오르는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늘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